예. 안녕하세요. 하늘천 따지방의 방장 청하수 박헌구입니다. 오늘이 천자문에서 요게 7번째 강의였다면 오늘이 8번째 강의네요. 8번째. 복습삼아 저것은 윤여성세라는 것은 윤달을 집어넣어서 어떤 일년을 이루게 만들었다라는 게 바로 올해 2020년도 양력으로 올 말쯤에서 윤달이 들어와서 4월이 한 달 더 껴갖고 1년을 만들었죠. 이렇게 하는 것이 어제 서경에서 얘기했듯이 4년에 한 번, 3년에 5번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서 양력과 음력을 만들었고, 그 만든 건 천체를 보고 해를 보고 만든 게 아니라 달을 보고도 만드는 거예요. 그 이유, 달이 매년 음력은 360일 밖에 안 되죠. 근데 양력은 36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365일을 1년으로 기준을 해서 천체가 돌아가는데, 달을 보고 이 360일을 정하고 나니까 달이 뜰 때 뭔가 맞지를 않아요. 달 모양이. 그러니까 윤달을 집어넣고 보니까 이 5일이 모자라는 것을 3년에 4년에 한 번, 3년에 5번이 넣어지더라 라는 거죠. 달 보고 한 거예요. 해보고 온 게 아니라. 그래서 양은 5일이 길고 음은 5일이 짧아요. 기준으로 했을 때 36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짧은 거죠. 짧고 길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5일 차이로 인해서 윤달을 집어넣게 된 것이다. 오늘 8강은 율려조양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 이제 예식으로 들어가요. 예식, 궁중예약입니다. 그래서 이건 음률 할 때 쓰죠. 그리고 법률 할 때 쓰죠. 그러면 이건 고르다는 뜻이에요. 발음은 율로 나고요. 발음은 율로 나고 법 뜻도 있고 또 조율한다라는 뜻도 있어요. 이거 그래서 이렇게 요 조자와 율을 해서 조율하다라고 하죠. 결국은 조정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그렇게 되죠. 그러면 요 율자는 어떻게 해서 생긴 것이냐 하면 사람이 천천히 걸어갈 척. 그래서 이걸 단일행변이라고 옛날에는 저 어렸을 때는 정식 공부를 하기 전에 설문회자 공부하기 전에 단일행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거다 집어넣으면 행이 되죠. 이거 사람이 까떠리고 가는 거니까. 근데 이거는 실제적으로 설문회자에서는 조금 걸을 척이라고 하는 거예요. 척 발음이 나요. 그리고 이것은 무엇같이 생겼을까요? 대나무는 올라가기도 하고 처지기도 해요. 그래서 이 대나무는 곧 이렇게 세우면 밑으로 전부 내려가고 그걸 이렇게 가지고 쓰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굿율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쓰는 사람들은 주로 이렇게 쓸 사람들은 다음 칸, 이건 두음법칙에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으로 따라가면 이 글자가 살아나죠. 니을이요. 두음법칙에서는 제로로 0으로 나오고요. 그래서 소리는 율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건 의미는 회의문자예요. 뜻이 되니까 이건 간다라는 뜻과 이거는 부수를 가지고 한 뜻으로 해서 형성이냐 회의냐를 가지고 한다면 회의 문자가 우선일 거예요. 회의 문자예요. 그걸 따질 필요 없이 회의와 형성이 한문의 80%는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히려 상형이나 지사 문자가 오히려 작다. 또 전주나 가처가 작다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예요. 이 여라는 것은 참 상형이기도 하고요.
율, 여 하면 지금 이 한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음양이에요. 예, 음양. 율은 음이고 여는 양이라고 그러죠. 그래, 율은 양이고 여는 음이죠. 그래서 이게 형상으로 하면 요렇게 집어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이 되죠. 예, 뒷면 속에 들어가면 요게 형상으로 하면 척추뼈를 나타내요. 등뼈, 등줄기. 예, 그래서 상형이에요. 그래서 이 궁은 어떻게 된 거냐? 집이 궁은 일반 집보다 척추뼈 모양 쭉 늘어섰죠. 그래서 그걸 궁이라고 그러죠. 경복궁, 어딘궁 가면 방방이 다 있죠. 이 방 저 방. 왜 그렇게 방이 많은지는 이해가 안 돼요. 현대 사람들은 그 많은 방들을 누가 썼을까라고 하지만 거기 사는 사람들은 다 있었겠죠. 예. 예. 청와대보다 더 크죠. 예, 궁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설에 의하면이라고 했는데 이걸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그렇게 또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옛날에 태학이라는 사람이 우임금이에요. 우임금의 마음을 알아줬다라고 해서 봉하길, 그 우임금이 여씨예요. 그래서 여후 했다는데 뭐 그렇게 필요 없고 이게 여자다라는 건데 여자는 특별하게 여자라고 하지 않고 등뼈여라고 했어요. 등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하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조자로 발음한다라고 했죠. 말씀원변에 플러스 뭐예요? 두루주예요. 네, 두루주. 주나라 주자예요. 네, 그렇지만 두루주자죠. 이것은 뭐냐면 고르다, 화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이거야말로 회의 문자인데 조절하다는 뜻이죠. 말을 두루 여러 사람들에게 조절하다, 알맞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네, 말씀 안에 두루주를 써서 회의 문자죠. 회의 문자. 그리고 왜 양을 썼는고 하니 양을 쓰면 곧바로 음이 반대로 생각이 나야 돼요. 그래서 양을 조절했다는 뜻이에요. 율과 열을 섞어서 양을 조절했다라고 하면 양을 조절했다는 뜻은 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양만 있어갖고는 조절이 안 돼요. 음과 양이 있어야 조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양자는 이게 퇴자예요. 언덕을 나타내요. 근데 다 이렇게 한창 열이니까 언덕이 많죠. 예, 그래서 언덕부의 뜻이 있어요. 그러면서 더하기. 이것은 하늘에서 이렇게 딱 비치는 거예요. 딱 비쳐요. 이건 상형이에요. 상을 그린 거고요. 이것도 상형이나 마찬가지인데 은근히 뜻도 생겨져. 상형이면서도. 예, 그래서 양자. 이건 언덕에서 이렇게 딱 언덕을 비치니까 여긴 양지라고 그래요. 양지. 예. 양지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비춰서 이 언덕이 가리면 여기는 음지가 되죠. 예. 그늘음자. 예. 음지가 돼요. 예. 음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양, 양지. 그래서 이게 상형문자라고 하죠. 상. 예. 이 언덕과 햇빛이 비치는 것을 보고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뭐 또 이제 더 자세히 들어가면 한강을 북쪽에는 양이요 한강을 기준해서 남쪽은 한지남은 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있어요. 예, 그런 건 뭐 좀 더 생각해 보면 뭐 될 거고요. 산지북이네요. 한지남이고요. 그리고 수지남은 수지남이요 수지북이라 산골이라 산을 골이라 요건 풍부하다 뭐 여러 가지로 있어요. 저도 많이 이렇게 자료를 많이 뽑아놨죠. 근데 이제 뽑아놨는데 시간 관계상 제약됐죠. 왜 이거는 왜 제약이 됐냐면 이게 인터넷 강의 시간이 길면 인코딩 하는 게 좀 시간이 많이 먹더라고요. 그리고 잘못하면 유튜브에 올리는데 크레임이 걸려요. 자꾸만. 그래서 왕소연 선생이나 손경믹 선생이
율려 조양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거는, 뭐예요? 이건 궁중에서 주체적으로 만들면서 달력을 만든 것이고요. 예, 해가 언제 떠나죠. 이거는 율려조양은 궁중의 예약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약. 그래서 서경 순전, 그렇죠. 순전. 순임금 전에 요순이죠. 지난 7강 때는 요전이라고 했죠. 예, 요임금이 우선 첫 번째 임금이고요. 두 번째 임금은 순임금이에요. 그 다음에 우임금이죠. 예. 요순우탕 이렇게 해서 4대에 또 하나가 해서 5대 아주 좋은 나라, 그러니까 평화롭던 나라, 중국에서 그렇게 되죠. 그래서 요전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동, 그래서 갖추었다. 이걸 가틀동자라고 하지만 가틀동자의 의미가 이렇게 됐어요. 소리와 율과 도. 이건 아마 저거죠. 저울. 길이. 이건 양. 이건 무게. 형. 이게 형이 무게군요. 형은 어떻게 쓰나? 그렇죠. 고기요. 이게 고기어의 큰데죠. 네. 형 해서 요거는 소리요. 요거는 길이요. 요거는 양이요. 요건 무게예요. 근데 이걸 동했다라는 것은 순임금께서부터 요임금이 아니고 순임금 전에 이렇게 됐다라는 것은 동자가 붙은 것을 보면 순임금 때 이미 한 번에 이런 소리도 여러 각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에서 저쪽에 가면 되에 큰 데도 있고 말이 어쩌고 이렇게 우리 되에 말 이렇게 얘기하죠. 그건 무게예요. 요즘으로 킬로그램. 근데 저쪽 나라는 킬로로 쓰는데 우리는 아직도 근으로 쓰는 경우가 많죠. 한근 달러. 그런 걸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한번 조정을 한 거예요, 이미요. 그런데 진나라, 진시황이 또 한 번 또 이거 개량을 해서 도량을 짓죠. 그래서 진시황이 한 것이 많아요. 통일을, 전국 통일을 시켜놓고 첫 번째 통일이잖아요. 그래서 진시황이 통일을 하면서 율도량, 형을 했고, 또 문자, 일원화시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문이라고 한 대가 오면서 완벽하게 한문이 중국에서 똑같이 쓰죠. 지금도 각 부족마다 말이 다 틀리대요. 북경으로 저 지방에 있는 부족 사람이 와서 어느 민족이 와서 말을 하면 못 알아듣는답니다. 중국도. 그래서 억지로 이렇게 강제적으로 합병하는 데죠. 우리 모양 피도 같다지만 요즘은 피는 많이 바꿔지지만 말이 같은 뜻이 이렇게 말이 같으면서 소통하는, 이북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그건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아무리 383으로 막아놔도 말이 같다라는 것은 민족이 같다라는 뜻이에요. 일본이 우리나라 사람하고 말해서 곧바로 이해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럼 그 민족이 틀린 거예요. 그럼 중국은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민족이 아니에요. 중국은. 우리 동북 쪽으로 오면 우리 조선족이 딱 있잖아요. 대체로 율려라는 것은, 제가 왜 또 이렇게 흥분을 했나요? 저는 중국 소리만 나오면, 이런 걸 얘기를 하면서도 중국 소리만 나오면 흥분을 해요. 율려라는 것은 뭐냐면, 율려라는 건 뭐냐면 12율로 된다는 거예요. 12율. 역시 12가 꼭 뭐가 붙죠. 참 이상하죠. 12지, 12. 무조건 10이에요. 황종이라고 하고요. 이거 다 써드릴게요. 왜냐면 한 번은 그래도 거쳐가야 돼요. 이렇게 쓰고 해야 되는데, 이게 앞에가 세 글자인데 중자를 먼저 써있네요. 여기다 세 개로 쓸게요. 황종이 하나요. 고세. 15모 고자죠. 이거 그러니까 별 뜻도 없이 이렇게 쓴 것 같아요. 이게 악기 이름이에요. 악기 이름.
예. 예, 그리고 적빈이라고 하질 않고, 적빈인가요? 유빈이에요. 유빈. 풀초 밑에 써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다 생자를 붙여요. 이게 무슨 일자인가 뭐라고 했던데. 유빈. 또 손님 빈자죠. 예, 유빈. 손님 빈자예요. 예, 손님 빈자예요. 유빈. 그 다음에 이칙. 이 동의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이자 아닙니다. 절대. 이거 순할 이자도 되고요. 이치. 큰 화를 쓰는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사. 없을 문자 약자로 쓸게요. 쏠사자. 예.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항정. 항정. 고세, 유빈, 이칙, 무사가 양이요, 대여, 협정, 중년, 임정, 남용, 응정. 뭐가 하나 5개인데 빠졌네요. 6개인데 빠졌네요. 대족이 빠졌네요. 대족. 여기에 대족. 큰 대자. 그렇죠. 조리대족. 대족 밑에. 이렇게 쓰는 거. 대족. 6개가, 뭐예요? 양이에요. 양으로 이루어졌다.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세요. 그리고 음으로 6개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냐면, 6개가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악기의 이름이에요. 악기의 이름인데 관의 지름이 이렇게 동그란 지름이 3푼 남짓하대요. 3푼, 3푼, 관경 3푼. 지름 통관이죠. 그리고 이것이 지름경자. 관의 지름이 3분 남짓하다. 3분지 기. 요 기자. 3분 남짓하다. 기. 이 구멍에, 이 안에 구멍은 3분 남짓하고, 공, 이렇게 해서 전체예요. 둥그런 거. 둘레는 9분이다. 9분. 그러니까 이것에, 궁중 예약 때 보셨을 거예요. 이런 통을, 동그란 걸 이렇게 매달아요. 그리고 그걸 통 쳐요. 그래서 한쪽에서 불고. 이거 예약을 올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지월, 동짓달이 되면 황종서부터 시작한대요. 처음에 황종이 나왔죠? 예, 그랬을 거예요. 예, 처음에 황종이에요. 이지, 동지면, 이지, 이게 동지라는 뜻이에요. 이지월, 동짓달이에요. 동지월이면, 황종서, 이 황종이다. 자, 황종이 나오고, 황종이 되고, 이지월이면 황종이 되고, 길이가, 9천. 요 길이가 9치래요. 9치. 여벌이면 대연대. 그 다음에 황종 다음에 대였나요? 아니요, 고센대. 음이 첫 발인가 봐요, 그러면요. 대여, 형정남용. 그러네요. 대여가 음이 첫 번째예요. 대여가 언제 쓰냐 하면은 이지가 아니라 이지네요. 이지, 어디냐? 여벌. 이 여벌이란, 사냥을 나갈 엽자거든요. 그렇죠. 사냥 나갈 엽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쓰고, 이게 취소가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쓰나요? 예, 이렇게. 이게 사냥 나갈 엽자거든요. 여벌. 이건 언제냐? 하면 섣달이에요. 동지달, 섣달. 예, 동지 옛날서부터 동지가 첫 번째 해가 되는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동지를 애동지라고 하죠. 애동지. 그래, 애동지라 안 하고 설날에 묵은 설날도 있고 이러듯이 옛날은 설날을 동지 때 지낼 때가 있어요. 자월에. 이게 아마 이때일 거예요. 그래서 석영 나올 때. 그러니까 요임금, 순임금 이때 자월을 첫 번째 월로 잡은 거죠.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황정부터 시작하고 음양 그러면서 조율상간, 율려상간, 율과 열을 서로 사이를 두고서 상간을 하여서 2차 차례로 짧아진다. 그 차례로 이 단 짧아진다. 이렇게 해서 소리가 짧을수록 간음이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치응종이 마지막이다. 음의 마지막이죠. 그러니까 응종 맞습니다. 이 종자가 들어가는 거 보면 아시겠죠? 응종이 마지막이다. 그건이다. 그래서 이지제약하고 이로써 이것으로서의 이 대명사예요. 이것으로서 뭐를 만들었냐면 악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악기. 이걸로써 12개를 악기를 만들고서 절음, 소리, 악기를 만들어 만들 제자니까요. 악기를 만들고 절성음, 조절을 했다. 절성음, 이렇게 했다 이거예요. 악기를 만들었다 라는 거예요. 악기를 만들고 소리를 조절했다. 그러니까 길이는 둥근 것은 똑같아요. 안에 내경은 지름은 3푼 정도 되고 둥그런 것은 9푼이고 9분이네요. 9분. 3분 9분. 그러니까 구멍의 지름은 3푼 남짓하고 둘레는 9분이고 길이는 9치 천이에요. 메디천자거든요. 이렇게 해서 9천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악기를 만들고 소리를 조절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것을 만들어서 쓴 것은 지금 뭐를 연상하면 되냐면 텔레비에서 가끔 나오는데 종로 종묘제라고 있죠. 대단해요. 거기에 이제 성대생들이 와서 전부 그 예약을 드리는데 참 잘해요. 실제적으로 궁중에서 일어났던 것식으로 여학생들이 남복을 하고서 딱 하는 거 보면 절도 있게 잘합니다. 그러니까 이 종을 이렇게 쳐가면서 이게 종이죠. 황종 이렇게 했듯이 띵띵띵 하고 저쪽에 악기 불고 그렇게 하죠. 즉 이래서 음과 양이 소리도 역시 음과 양이 있는 거예요. 소리 역시 음과 양이 조절을 해서 이거 조자는 조자 이렇게 쓰고서 조절을 하고 만리을 이자예요. 그리고서 만물의 이치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참 음악까지도 만물과 같이 얼굴어 매놨네요. 이하라. 이렇게 만물의 이치가 된다. 이 의라라고 했네요.
이하가 아니라. 의라라고 해서 율려조양이라는 뜻을 7살짜리가 알아들었겠어요? 그냥 음열율 소리요 이렇게 해서 그냥 외기만 했겠죠. 그런데 그 뜻이 뭐냐면 저거 율은 양이요, 여는 음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율려가 맞아서. 그런데 지금 중국 사람들은 양부터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음양으로 얘기하죠. 후대에 와서는 음양 하는데 양음을 저 중국 사람들은 양을 저렇게 글자 먼저 써놓고 그러죠. 오늘 뭐 여러분들께 더 전해드릴 거가 별로 뭐 음은 산지북이요. 음이라는 것은 산의 북쪽이요. 양이라는 것은 산지남이다. 산의 남쪽이다. 언덕태. 이거 태자예요. 근데 10개 많이 쌓인 거죠. 그러면 이걸 언덕부 이렇게 고쳐 쓴 거예요. 좌방부. 또 이쪽으로 이 글자 옆에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건 우방부. 이렇게 쓰죠. 이 왼쪽에 붙으면 좌방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요것을 이렇게 꼬부렸으면 둥그렇게 산이 꼬부라져서 뱀처럼 돼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읍 이런 소리도 나고요. 이거는 사람이고 이건 이렇게 꼬부라진 거예요. 그래서 음을 이루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 정도면 시간 다 됐네요. 그러면 다음 강의는 운동치유에서 날씨, 노결위상이라 그래서 날씨에 대해서 좀 배우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